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었죠. 돈이 되는 강의 주제.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실 수 있을지 강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과 미션을 통해서 그 주제를 한번 찾아가 볼 테니까 하나씩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강의 주제 만들기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주제가 굉장히 강의에서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강의 주제보다 중요한 게 바로 강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과 그리고 한 번 해보신 것 그리고 한 번 해본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꾸준히 강의 경험을 쌓는 것. 후자가 당연히 훨씬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강의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이 강의를 만드는 법, 그리고 강의를 홍보하는 법,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법 등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내 이야기와 경험으로 강의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 이야기와 경험으로 강의를 만드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바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 재료들로 요리를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취미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맛있고 완벽하고 그런 요리를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비싸게 마블링이 번쩍번쩍한 이런 한우를 구하고 또 백화점에서 뭐 트러플이나 캐비어 같은 그런 힘들게 비싼 재료들을 구한 다음에 그 재료들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이미 시작부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걸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있고 굉장히 노력이 이미 처음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도 생소한 재료들로 요리를 해야 되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실패했을 때 다음에 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미로 요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집에 있는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우선 요리를 시작을 해야 돼요. 냉장고 파먹기 들어보셨죠? 냉파라고 하는데 집에 예를 들어서 우유가 있으면 리조또 만들어 먹는 거고 김치 있으면 김치 볶음밥 만들어 먹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근, 호박, 돼지고기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가능한 요리들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카레를 한다고 했을 때 당근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당근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로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요리를 한다면 한 번 요리하고 두 번, 세 번 매일 요리를 계속하면은 그 요리가 한 번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칼질도 능숙해지고 간 맞추는 것도 능숙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요리 실력도 늘어나고 그 요리를 하는 것 자체의 과정과 끝났을 때 만족도를 느끼면서 취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요리를 안 했을 때보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일취월장한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잘하고 싶다면 이미 내가 가진 이야기와 경험이란 재료로 부담 없이 자주 강의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A라는 소재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내가 더 연습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서 B라는 걸 합쳐서 강의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잘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새로운 걸 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가진 이야기와 경험이란 재료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떤 이야기와 경험으로 강의를 시작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다운 가장 강의였던 경험은 23살 때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한 1, 2년쯤 있다가 창업 강의를 했던 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어떤 기관에서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엔 제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 한번 해볼래? 그랬을 때 뭐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덥석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겠다고 수락을 하고 제가 한 2주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지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되게 빚쟁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한 30분밖에 할 말이 없는데 30분 채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빨리 끝나버리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싸하게 날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짜 악몽을 꿨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렇게 2주 동안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냥 어떤 방법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그냥 하자. 그냥 정말 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내 시작과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법에 대한 게 듣고 싶었으면은 성공한 사람들 섭외했겠지. 근데 나를 섭외했을 때는 그냥 꾸며지지 않은 지금 나의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살에 왜 창업을 하게 됐고 어떤 업종을 선택했는지 여기 보시면 제가 그때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막에 보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뭔지 이렇게 그냥 일하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어디서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내가 뭘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되는 것들도 그냥 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제 그때 창업을 하고 1, 2년간의 그냥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마지막엔 제가 되게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꽉 차게 빠듯했고 제 앞에 앉아있던 한 30명, 50명 정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 학생이 되게 기특하다, 대단하다라는 눈으로 보시면서 저한테 제 이야기를 되게 집중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입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죠. 이렇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곧 강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구글 드라이브라는 그런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드라이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엔 사실 저도 시간 관리나 돈 관리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시간 관리랑 돈 관리를 엄청 병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노하우들 강의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강사 양성 강의를 처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10년이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강사 양성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와 경험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율 보니까 진짜 재밌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성공법에 대한 강의가 많은데 저는 이 강의 제목에 되게 끌렸어요. 1억을 투자한 카페가 5개월 만에 망했다. 1억이란 되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5개월 만에 망한 건 너무 빨리 망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제목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망한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이나 어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든지 부업이든지 어떤 걸 돈 버는 걸 시도했다가 망한 경험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망한 걸로도 강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성공법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겠지만 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 들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망한 사람들은 망했을 법한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강의로 만들면서 스스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를 내가 알고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피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이사 가고 싶은 자취생을 위한 원룸 정리 강의. 너 너무 귀여우면서도 되게 유용한 그런 강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20대, 30대 자취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큰 집보다는 아마 원룸에서 시작을 많이 할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냥 집을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는 공간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목에 자취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그런 대상을 타겟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취생이나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원룸에 사는 사람이어도 정리를 해서 내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 너무너무 강의로 만들면 좋겠죠. 제가 만약에 자취생이라면 이런 강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리브영 화장품 정복하는 강의. 우리 화장품 살 때 올리브영 가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저도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하는데 그럴 때 사실 직원들한테 물어보긴 하는데 꼬치꼬치 물어보기가 되게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살 때 화장품의 성분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봐야 된다든지 그런 걸 보고 나서 내가 간다면 조금 더 내 피부에 맞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재밌는 강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 얼굴과 목소리 없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 방법 강의. 이런 게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AI 활용해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몇 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경험으로 아마 강의를 바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의 강의 내용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의 주제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 이야기와 경험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부합하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저도 생각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컴퓨터에 그 폴더 있죠. 바탕화면. 뭐 어떤 분들은 바탕화면 되게 지저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놔야지 일할 때 어떤 파일이 어떤 폴더에 들어있는지를 알면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그럼 나는 바탕화면 폴더 정리하는 강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아웃백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 인터넷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강의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다양한 또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례와 제가 또 바로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와 경험은 너무 사소해서 이런 걸 강의로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그냥 유튜브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고 계실 거 제가 압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와 강의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튜브는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 썸네일의 어그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보시면 제가 직접 만든 썸네일입니다. 어떠세요? 되게 짠한 모습을 제가 연출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망했을 때 찍은 게 아니라 망했을 때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부여잡고 있고 옷도 여기 막 묻어있는 그런 사진으로 연출을 했고 그리고 저는 창업하고 와서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목에 보시면 망한 사람이 말한 진짜 현실, 어그로죠. 저 클릭률 높이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그로가 유튜브에서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이런 걸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내용이나 댓글에다가 몇 분 몇 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쓰는 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 타임라인을 친절하게 적어놓는 그런 영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분짜리, 20분짜리 풀 영상을 내가 천천히 다 보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넘기면서 보면은 내가 어떤 설명을 넘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설명을 지나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누워서 봅니다. 네, 소파에 누워서 보지도 않아요. 거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는데 10초씩 넘기면서 계속 보거나 1.5배속, 요즘엔 막 2배속 하면서 영상을 봐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느냐? 그냥 대충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유튜브의 그런 특징과 내가 유튜브를 보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유튜브 영상이 내가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강의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강의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하겠죠. 이게 뭐 패션에 대한 강의인지 음식에 대한 강의인지 뭐 엑셀에 대한 강의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해요. 그리고 사전에 상세 페이지를 보면 보통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라고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강사님이 목차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목차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의 내용을 인지를 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는 항상 배우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보지 않잖아요. 정말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강사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마음 아마 살면서 한 번은 다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떨 때 실패했냐. 집에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내가 해봐야겠다. 왜? 유튜브에 다이어트 영상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식단도 많이 나와 있고 운동도 이렇게 해라고 다 나와 있고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굳이 내가 돈 주고 가야 되나? 집에서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역시나 그러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회 한 8만 원짜리 PT를 끊었어요. PT. 근데 8만 원이라는 돈을 1회 지불을 선불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내가 아까워서라도 내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PT를 내가 10번을 다 끊었을 때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때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번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아마 돈으로 의지를 산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유튜브에 내용이 이미 많이 있더라도 좋은 강의는 무조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한번 강의 주제로 꺼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찾을 때 보통 좋아하는 거 적어봐라, 잘하는 거 적어봐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기법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이 좀 러프해서 그런지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이러면서 바로 못 적고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번에는 뾰족한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전부 다 하나하나 모두 다 아이디어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별표 칠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션 하는 건 지금 당장 하나의 강의 주제 아이디어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발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돈이 되는 강의 주제 챕터가 총 6챕터, 6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 2, 3, 4는 그냥 아이디어만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최소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그냥 그걸 최대한 많이 적은 다음에 이 5번, 여기 5번에서 이제 강의 주제를 총 1개를 딱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정말 사소해도 괜찮으니까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것도 강의가 될까? 이게 진짜 되나? 이게 강의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진짜 팔릴까? 근데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은 아이데이션이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마구 많이 발산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 좋은 거를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아이디어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에 메모장을 켜시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메모장, 뭐 한글, 워드 그런 파일을 켜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적으셔도 괜찮아요. 종이랑 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스탑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를 해와주세요. 준비되신 분들은 그럼 이어서 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한 경험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표를 했던 것을 달성한 경험은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합격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다.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합격한 거, 목표 달성한 거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목표였다. 근데 내가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뭐 루트를 알아보고 예산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다녀왔다. 그거 달성한 경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예시인데요. 저는 임신이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생리불순이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산부인과에 가서 뭐 난포 사이즈 측정을 하고 배란 유도제를 맞는 등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아기를 가지게 됐죠. 제가 목표로 했던 걸 달성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살면서 목표로 한 경험인데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이 목표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임신, 뭐 1억을 모으고 싶다,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하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질을 하는 게 목표다 매일매일. 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는 게 목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 사소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만의 실패와 성공과 그런 노하우들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토리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스탑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탑하세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분들만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은? 다 힘들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정말 모두 다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 예시를 한번 들어왔어요. 저는 가정불화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가정불화로 인해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제가 생각 없이 사채를 쓰는 바람에 막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대출로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팅 미팅을 진짜 한 100번을 했을 텐데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연애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서 뭔가 매력이 없나? 뭔가 난 사람으로서 매력이 없나?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심리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들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이 많을 텐데, 이런 이야기 중에 누군가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를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강의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위로와 공감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었던 이런 경험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냥 극복법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런 상황을 지나왔어.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 지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탑 하시고 다시 적고 이어서 시청을 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오래 지속했던 경험은? 제 예시는 저는 지금 14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 하고 있죠. 그리고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 되게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14년, 10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일을 되게 오래 한 경험이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오래 한 거에 그 시기적인 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고 있는 거,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뭐 미라클 모닝을 했다. 3년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한 달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헬스를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 찍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긴 기간이 아니라 뭐 3년, 1년, 한 달 이런 식으로 짧은 시기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오래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경험들은 되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경험들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좀 오래 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존에 했던 그런 경험에 비해서 그 경험을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그나마 좀 오래 했던 경험은 내가 그 오래 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찐 노하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경험들에 비해서 좀 오래 내가 뭘 했을까? 이 경험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행위를 했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스탑을 하고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최근 1년 동안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경험은? 이거는 또 재밌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최근 동안 임신, 출산, 모유 수유라는 정말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공부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도전을 했다. 또는 내가 베이킹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베이킹을 만들어 봤다. 아니면 내가 꾸준히 책 읽고 글쓰기를 안 해봤는데 내가 매일매일 책 읽고 글쓰기를 해봤다. 이런 것도 다 도전이에요. 이렇게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내가 도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 1년 동안 경험을 했던 건 기억이 가장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따끈따끈한 이야기와 생동감 있는 노하우들을 전달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 1년 동안 어떤 도전을 했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전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시도한 것, 시도한 것도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도한 것도 다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스탑하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싶은 정보나 가치는?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사람한테 내 영향을 받았다거나 어떤 책이나 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보나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엑셀에서 맨날 어떤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조작하는 것보다 단축키를 쓰면 굉장히 시간이 아껴진다. 이런 정보를 엑셀 하는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했는데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소음이라든지 또는 너무 공간이 넓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체크하지 못해서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낭비를 하고 다시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처럼 녹화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예시들. 그리고 또는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누군가한테 어떤 가치를 꼭 전달하고 싶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되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정말 강의를 다 해봐야 된다. 내 강의를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직장인이신 분들이 언젠가는 직장을 나가게 될 테니 결국은 내 일을 해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 그리고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 전 이런 것들을 되게 사람들한테 정말 꼰대 같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제 가치거든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말하고 싶은 어떤 정보나 가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 굉장히 진심으로 내가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꼭 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알려주는 정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탑하시고 생각해보신 다음에 적어주세요. 스탑. 자, 여러분 5가지 질문 한번 다 적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술술술술 잘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1, 2, 3, 4 질문은 잘 적었는데 5번 질문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1개씩만 적으셨어도 5개고 여러 개 적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은 아이디어를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적은 아이디어가 전부 다 정말 별같이 보여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강의 주제와 콘텐츠들이 수없이 많은 별처럼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별이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점이라고 그냥 점이다 진짜 그냥 의미 없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 누군가에게는 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정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그 이야기와 경험들은 별처럼 다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빛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꼭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디어 중에 하나만 뽑더라도 언젠가 잘 적어놨던 것들 보관해 두시면 그것들 다 강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보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친구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줬는데 난 그냥 지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 정보가 너무너무 유용해서 나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인스타그램 무물이라고 하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스토리의 기능이 있는데 저도 가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 방법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미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미션을 이미 다 수행하셨을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하나 설명드린 다음에 스탑을 하고 적으라고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혹시나 못 적으셨거나 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5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홈페이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하나, 둘, 3개만 적었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개만 적으셔도 괜찮고요.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앞으로 2번, 3번, 4번 강의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메모장에 적으신 분들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이미지 캡처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종이에 적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션 다 완수하신 분들, 완강하고 미션 제출하신 분들 제가 1대1로 전부 다 100% 30분 1대1 코칭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 정말 모두 다 저랑 1대1로 30분 코칭까지 다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훨씬 더 알려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꼭 지금 완수를 하시고 나중에 저녁 때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끝난 즉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